두 번째로는 법률 내용입니다. 그럼 저작권법에 뭐라고 어떤 내용이 있냐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 그 구글이든 뭐 네이버든 저작권법 치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를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의 종류로, 그러니까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이나 저작 인접권 이런 다양한 권리로 나누는데요. 여기서 보여주는 건 중요한 건 저작 재산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 등록을 하는 이유는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 고유한 창작성이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누가 정당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뭐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 이런 권리가 다 파생되는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관련해서는 복제권과 배포권, 대여권 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복제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창작을 하고 그럼 누구한테 뭐 A 회사한테 내가 복제권을 당신이 복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당신이 해도 돼. 이렇게 권리 설정을 해주면 그 A 회사가 복제해서 반포하면서 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으면 저작권자한테 저작료를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계약상 좀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계약 관계를 맺어서. 그래서 저작권은 가장 큰 개념이고요. 저작권 안에 저작 재산권, 뭐 저작 인접권 등의 권리가 있고 저작 재산권 안에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의 권리가 있다. 그래서 이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은 다 제3자한테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넘겨서 경제적으로 권리를 넘긴다는 건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두 번째는 저작권,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대상과 저작 재산권의 제한,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저작물마다 좀 있는데요. 어, 101조 2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언어는 저작물,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 같은 거. 예, 이거 자체는 프로토콜이나 뭐 규칙을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101조의 3은 저작 재산권의 제한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복제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어도 복제 배포할 수 있다는 거고 그 사례가 뭐 재판 또는 수사에 의해서 복제하는 경우 이건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인정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정을 위해서 복제하는 경우, 그다음에 교육기관에서 교육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한테 따로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호 같은 경우에 어, 많이 이제 그 이른바 무료 프로그램에서 규정 명시하고 있는 건데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그러니까 영리 목적인 경우는 안 되는 거고 개인적 목적인 경우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사 연구, 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주위에서 혹시 그런 얘기 사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폰트 저희가 무료 폰트라고 생각해서 폰트를 썼는데 그 무료 폰트가 사용한 걸 막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캡처해 가지고 이거 원래 유료 폰트인데 저작권 침해라고 해서 내용 증명 오건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폰트를 보면 무료로 배포하는데 배포하는 딱 범위가 제한을 두는 게 비영리 목적, 개인 사용인 경우에만 무료고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영리적인 측면에서 사용한 게 인터넷에서 보이면 그걸 캡처해가지고 그걸 위임받은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상, 대상자들한테 내용 증명 보내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저작권자가 어떤 그 저작권을 100% 행사할 수 없는 사유들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 예,
옆코딩이라고도 많이 하죠. 프로그램 실행 파일에서 소스 코드로 옆코딩하는 건데, 이거는 실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법률상 허용을 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에 허용하고 있냐면, 일단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 허락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매해서 샀는데 그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어떤 어떤 기종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샀는데 나중에 PC가 좀 좋은 PC나 운영체제가 변경됐는데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받지 않고 프로그램 옆코드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제로 감정을 할 때, 그 옆코드 분석이 가능합니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 이 소스 코드가 보통 형사로 저작권법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침해 원인으로 형사고소나 민사를 하면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판단을 하면 실제 소스 코드가 확보되어 있으면 소스 코드 비교를 가지고 A 회사와 B 회사 간의 소스 코드 비교를 가지고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고 그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정보 그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회나 관련 기관에서 법원이나 검찰의 그 감정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그거를 보내서 감정을 하면 감정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정 결과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때는 프로그램 코드 역분석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저작권자가 동의 없어도요. 그다음에 멸실, 훼손, 변질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복제물을 복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인치 제도가 있어요. 나중에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실 텐데 프로그램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게끔 임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자가 그 다른 사정으로 저작 프로그램을 원소스 코드를 보관하거나 그다음에 유실을 대비하거나 그다음에 오래전에 있는 것에서 보관의 연속성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제3자의 사용을 위해서 그다음에 실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한 시점부터 오랜 이후까지 그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유저들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 임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법의 내용고요. 이게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이게 드릴 수 있는 게 맞으면 저작권 등록, 특허 등록하고 다른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저작물 실명이나 제어 뭐 이런 것들을 저작권으로 등록할 수 있고요.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권리를 설정하거나 뭐 처분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거는 다 등록할 수 있고 여기서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저작권을 등록을 한 상태에서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을 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프트웨어 등록을 한 다음에 제가 이 프로그램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냥 통으로 팔았어요. 통으로 파서 양수인 그 프로그램을 산 사람한테 이 등록이 저작권위원회 저작권자가 등록 변경이 안 돼 있으면 실제 B는 산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 등록에서 제가 만약 어떤 사람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산다고 하면 샀을 때 저작권 등록상에 저작권자의 이름도 저한테 바꿔야 되고 제 이름으로 바꿀 때 실제 제가 그 저작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돈만 줘서는 안 되고 등록 절차가 맞춰져야 제가 저작권자의 지위를 가진다는 이게 이제 등록하지 않냐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판 사람한테는 왜
나한테 팔아놓고 아직도 너 저작권자 행세하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제3자, 다른 사람들, 판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작권자로 등록돼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프트웨어는 내 거다, 내가 저작권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은 뭐 기술적 보호 조치는 아시죠? 락 걸어놓는 거 있잖아요. 락 걸어놓는 거. 이 기술적 보호 조치, 락 걸어놓는 거를 무력화시키는 거를 아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 무력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뭐 저작권법은 대부분 하지 말라고 규정되어 있는 걸 어기면 대부분 다 형사처벌 규정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저작권법은 저작물로서 제가 소프트웨어 등록까지 했다. 그럼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법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내가 보기에 내 거 베낀 것 같은 사람이 뭔가 사용하고 있고 판매하고 있다. 이러면 그걸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어, 침해 정지는 보통 뭐 가처분 절차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고, 손해배상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제기가 됩니다. 이거는 좀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